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일정 관계상 질의 하나를 장관님이 답변하시고 남은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 질의 들어온 질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3차 대유행과 관련해서 앞서 방역당국에서 3차 대유행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난 1차 유행과 혹은 이후에 8월 2차 유행이 비교하면 어떠하다고 보시는지요? 혹시 이번 3차 유행이 더욱 심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시는지 장관님 의견, 현재 상황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차 유행이 더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에 비해서 우선 1차, 2차의 경우에는 특정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3차 유행은 온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그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방역당국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개별 가구가 개별 가정이 개개인 모두가 방역에 주된 대상자이기도 하고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널리 확산되어 있고 그만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에 비해서 3차 유행의 또 다른 특징은 인구가 과밀한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1차의 대구 경북도 대도시에서 발생하였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에 비해서는 과밀한 편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대구 경북에 비해서는 훨씬 과밀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인구의 이동량도 많습니다. 일상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식당에서 점심을 때워야 하고 또 저녁 후에는 각종 모임을 많이 가지는 그런 인구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 요소들이 방역 차원에서 보면 다 위험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또 밀폐시설에서 다수의 모임을 가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고 그에 더해서 계절적으로도 대구 경북에서는 겨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공기에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3차 유행은 1, 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위험하고 더 많은 감염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미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타겟 집단이 없는 대신에 국민 개개인들이 또 개별 가정들이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주신다면 또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모임과 또 회식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고 자제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신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에 전개되지 않고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특성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미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도 쌓이고 국민 개개인들도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시고 좀 더 과감하게 행동해 주신다면은 이 위험도 저희들이 막아낼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와
도움을 저희들이 요청드립니다. 예, 장관님은 일정 관계상 먼저 이석하시고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브리핑 내용 중에 간단하게 수정사항이 있어 공지해 드립니다. 브리핑 내용 중 공공 부분에 강화된 복무지침 적용 시기에 대해서 당초 11월 24일이라고 브리핑에 넣었지만 수정을 해서 11월 23일이라고 다시 정정 공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후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사전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경우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적용되는데 하루 동안 1.5단계 적용 후 24일부터 2단계의 적용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네, 인천은 2단계 적용이 화요일부터니까 월요일까지는 1.5단계, 화요일부터 2단계로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입니다. 중점 관리 시설에서 2단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합 금지를 실시하게 되는데 과태료 처분 없이 바로 집합 금지가 내려지는 것인지 또는 과태료 처분과 집합 금지가 동시에 내려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네, 브리핑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중점 관리 시설은 유흥 시설 5종은 집합 금지입니다. 클럽 등 유흥 주점이나 단란 주점 등은 집합 금지고 그 외에 중점 관리 시설은 9시까지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포장 배달만 이제 허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방역 수칙을 이제 어겼을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바로 집합 금지 조치로 유흥시설 외에는 이제 들어가게 되고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부터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도권 2단계 조치와 달리 강원권은 1.5단계로 유지하는 것은 감염자 수가 기존에 못 미쳤다는 판단 때문인지요?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거리두기 개편 이후로 수도권에 대해서 1.5단계를 기준에 맞게끔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방역 거리두기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좀 고심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수도권의 어떤 확산 추세를 보면 1.5단계 수준을 넘어서 2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에서는 선제적으로 2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리두기 이제 개편과 관련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일상과 방역의 이제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과거에 비해서는 일상의 어떤 보장이라는 측면들이 조금 더 방점을 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어떤 동참도 가능하고 지속적 가능한 방역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수도권은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격상을 했고 2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2단계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1.5단계가 지연이 되었다. 1.5단계에 있던 조치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고 중대본에서 그러한 논의들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번 2단계 조치 부분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수도권의 어떤 2단계 기준에 충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2단계 격상하면 소비 쿠폰 발행은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전략기획반장이 대신 답을 하겠습니다. 예,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우선 2단계 조치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방향 하에서 어떻게 중단할 것이며 또한 중단에 따라서 추후에 연장을 하는 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부처들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빨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온라인 접수되는 질의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KBS 양민철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호남권은 60대 이상 확진자도 많고 병상 수도 일주일 전에 비해 급감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확충 가능한 구체적인 병상 확충 계획을 여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병상 확충 아마 주로 중환자 병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중환자 병상과 관련되어서 중환자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연령입니다. 60대 이상의 확진자의 경우에는 중환자로 갈 가능성, 위중증 환자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희가 8, 9월 달에 경험을 했던 부분하고 지금의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8, 9월 달은 60대 이상의 비중이 약 4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의 60대 이상 환자 수가 한 20, 30% 수준으로 상당 부분 8월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따라서 중환자로 갈 가능성들은 8월에 비해서는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규모 수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게 된다면 비율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환자 병상이 모자라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저희들도 지금 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수도권은 52병상이 여유가 있고 호남권은 좀 6병상에 지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저희가 198병상이 있는데 그중에 38병상 정도는 중환자로 바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했던 것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긴급 치료 병상도 30병상 정도는 바로 이제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11월 말까지는 신속하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12월까지 추가적으로 병상을 이제 확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병상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가용할 수 있는 병상들을 지금 병원들 측과 협의해서 알아보고 있고 해서 최대한 중환자 병상은 모자람이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서로 관련된 질의 두 개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 질의입니다. 2단계 상향 조정이 된 지역 외 강원도와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는 지자체 판단에 맡길 것인지 중대본 차원에서 결정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극심한 반면 지자체의 단계 격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계 격상을 다시 중대본에서 주관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전략기획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충청권의 경우에는 아직 1.5단계 기준에 지금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1.5단계 단계 도달 기준에 충족되는 즈음에서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 충청권에 있는 대전, 충남, 충북 등과 함께 협의를 하며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미 발표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동 지역에 있어서는 감염 확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도 차원에서 현재 영서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고 방역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환자의 발생 현황들도 앞으로 계속 증가 추이로 가게 될 것인지 조금 안정화되는 추이에 있는지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에 들어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제가 강원도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강원도 쪽에서의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주요 집단별로 감염이 번지는 양상을 따져봤을 때 정부에선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감염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최근 주요 집단 감염 사례의 경우 중점 일반 관리시설을 이용해서 번지기보다는 가족 지인 등 사적 모임을 통해 번지는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방역 강화 조치가 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령 서울의 한 임용학원에서 번진 집단 감염의 경우 이용자가 음식을 먹었다거나 4제곱미터당 한 명의 인원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아서 감염이 번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서울 아파트 사우나 사례 역시 일반 목욕장업이 아니라 수칙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속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고는 하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의 각종 조치들은 물론 그것을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어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집합 금지와 같은 강력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이제 취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상당수의 어떤 방역 수칙과 관련되어서는 국민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적인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국민들께서 행동 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2단계에서는 매우 강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가족과 지인의 모임에서 어떤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 뭐 일부는 가정 내에서의 어떤 모임, 즉 집안에 있었던 모임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가정 내에서 이러한 지금 현재 2단계니까 우리가 조심을 하고 모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행동으로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성격이 이제 강한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적 모임들이 줄어들고 따라서 이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적 모임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어떤 발생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 모임 자체가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은 시설입니다. 중증관리시설이죠. 중증관리시설에서의 어떤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사적 모임의 어떤 공간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하는 이제 그래서 또한 발생 규모를 이제 줄이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시설과 관련되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유행이고 심각한 상황이고 따라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들 스스로도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모임,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방역 수칙 준수를 보다 엄중하게 해줄 것임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참여와 협조 없이는 2단계의 어떤 성공적인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 지침이 지난번처럼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모든 카페와 빵집에 적용되나요?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 개편된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카페를 프랜차이즈 카페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카페와 빵집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이전에 거리두기 조치와는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 다음 한국경제 이지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WHO 코로나 백신 품질 인증 평가에 심사자 자격으로 참가하는 국가가 한국의 몇 개국 어느 나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식약처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WHO와 비밀 유지 서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온라인 질의입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환자 병상 외에 간호사 등 중환자 전담 인력, 장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이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장황한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환자 병상 확보와 함께 거기에서 일할 인력, 특히 중환자 간호사를 확보를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 방향에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담 중환자에 대한 인력을 지금 현재 교육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거의 한 400여 명에 가까운 중환자 간호사를 교육을 해서 중환자실에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지원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때부터 내가 이제 투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간호 인력들, 그다음에 간호 조무사 인력들, 그 임상병리사 인력들 다양한 이제 의료 인력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 인력들 중에서 이전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을
의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이제 투입을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용 중환자 병상이라고 했던 것은 단순하게 병실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용한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병상과 함께 가용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까지 다 포괄하는 그러한 어떤 그 가용 병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